은퇴 플랜 평생 소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정수 씨, 네. 혹시 AQ라고 들어보셨어요? AQ예요. AQ. IQ, EQ는 들어봤는데 네. AQ, AQ 그건가 봐요? 아저씨 지수? 그러면 뭐 아저씨력 최고시니까. 근데 이 AQ가요, 역경지수 혹은 성취지수라고 한대요. 그래요? 이 실패를 극복하고 나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민영 씨 그 은퇴 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은퇴지수야 뭐 은퇴 후에 뭔가를 네. 잘 사는 능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식. 예, 네. 은퇴 후 월 예상 소득분에 네. 은퇴 후 실제 월 필요 지출 곱하기 100을 하시면요. 네. 본인의 은퇴 준비 지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100보다 높으면 잘 준비하신 거고요. 100보다 낮으면 아직 덜 준비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은퇴 후에 내가 얼마를 쓰고 들어올지를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전 계산이 안 돼요. 뭐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그래요. 왜 이렇게 투명하게 안 살아요? 아니, 이게 은퇴 지수가 높을수록요, 자금 관리나 자금 파악이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할 때 이 은퇴 준비 지수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산 관리의 비결 뭐가 있을까요? 파산의 아이콘, 윤정수도 울고 갈 신조어, 노후 파산. 은퇴 후 집에서 세 끼 다 먹으면 붙여진다는 별명, 삼식이. 하지만 아직 좌절하기엔 이르다. 모으고 불리고 노후자산별 특징을 알고 그에 따른 맞춤 관리를 한다면 삼식이는 면할 수 있다. 은퇴 자산의 최적화, 그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 시간에는요, 이 고령화와 경제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재무적 노후 준비에 있어서 금리 상품과 투자 상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 사회는요, 경제 환경이 활성화되기보다는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은퇴 생활자들의 한정된 은퇴 자금과 기대 수명 연장에 따른 불안감으로 소비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물건값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물건값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초고령사에 진입한 일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의 물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경우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과거의 물가가 더 높았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현금 가치 하락으로 은퇴 저축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반대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은퇴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고령화 사회는 소비의 이축으로 인한 향후 저성장, 저금리 사회가 예상이 되니까요, 재무적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바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요,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서요, 저금리 사회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고령화와 금리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미 초고령사에 진입한 일본의 금리를 알아보면요. 일본은 지난 2016년 1월에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인하하였습니다. 자, 최초 시행하는 마이너스 금리고요. 이 마이너스 금리를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수수료를 내는 걸 의미합니다. 떨어지는 소비와 떨어지는 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 마이너스 금리가 활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의 금리가요, 한때 1988년도만 해도요, 연 2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이요, 2016년 12월 기준으로요, 예금 금리는 1%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향후 미국 등의 선진국 등의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금리가 소폭 인상될 수는 있지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요, 재무적 은퇴 준비를 금리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저금리, 더 나아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은퇴 레주존에 계신 50세 전후분들은요, 은퇴 상품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100세까지 생존 가정 시 약 50년 동안 이 상품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자, 따라서요, 상품을 고르실 때는요, 단기적인 금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대비해서요, 최저 보증 금리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최저 보증 금리 상품이라는 것은 시중의 금리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요, 최초 계약 시점에 약정된 최저 금리 이상으로 운영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요,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 연금 상품의 경우는요, 금리가 떨어져도, 자,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더라도요, 최초 계약한 가입 시점에 최저 보증금리 이상으로요, 연금을 지급하고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으면서요, 동시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금리,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금리를 대비해서요, 생명보험 상품의 연금 상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투자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품에 비해서요. 그래서 은퇴 자금, 목적 자금을요, 단시간 안에 빨리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기대 수익으로 인해서 원금 손실을 너무 당연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것은 투자 상품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상품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 5천만 원이 다시 1억 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필요할까요? 50%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떨어진 수익률의 2배인 100%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투자의 1원칙은요, 수익성이 아니고요, 바로 안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이 되시더라도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상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은 분산 투자입니다. 자, 이 분산 투자는요, 변동성이 낮은 안정형 상품과 변동성이 큰 공격형 상품의 투자 비율을 결정하는 분산가요, 투자 지역의 분산이 있습니다.
자, 투자 비율을 결정할 때는요, 투자자의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투자자가 많을수록 높은 기대 수익은 추구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공격형 투자 상품의 비율은 낮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원금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요,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의 비율을 공격형 상품의 최대 비율로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성향도 또한 중요한데요. 안정형 성향을 갖고 계신 투자자의 경우는요, 10만 원의 등락에도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자, 공격형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100만 원, 1000만 원의 등락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공격형 상품의 경우는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안정형 성향의 투자자의 경우는 공격형 상품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분산은 지역의 분산인데요. 장기 목적 자금인 경제적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요, 국내보다는 해외의 비중을, 해외 투자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요, 국내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2%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통한 향후 저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러한 세계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것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투자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뭐다? 수익성이 아닌 안정성을 중심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산 투자, 상품의 분산과 지역의 분산을 꼭 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산별 특징을 비롯해서요, 금리 상품과 투자 상품으로 나눠서 이 자산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네, 참 어쩜 저렇게 말씀 잘하시는지. 근데 사실 저렇게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저는 김성태 OS 매니저님의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벤치마킹 네. 해가지고. 그럼 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네. 유행어 같아요. 물론입니다. 따라올 자신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요. 나 너무 자신 있으시다.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네. 한번 복습 네. 한번 해보죠.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네. 자영업자들의 은퇴 준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요. 월급쟁이처럼 이렇게 자기 소득을 월급쟁이처럼 균등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빙고 정답입니다. 아우, 박수. 그다음에 이제 숙제 하고 계세요? 아니. 예, 그랬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제가 벌써 사회초년생 때 연금보험을 가입한 게요, 벌써 납입 기간이 끝났습니다. 예. 어쩐지 그래서 자신감. 저는 이것을 60세 이후에 종신연금으로 받을 계획이거든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이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셨어도 이것을 예금과 적금처럼 목돈으로 찾아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요, 보험회사에 지시는 거예요. 벌써 제가 가입한 연금 상품이요, 최저 보증이율이요, 2% 이상입니다. 요즘에 시중에 예금금리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1% 네. 중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 금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더 떨어지고요,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수 씨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연금 상품 혹시 갖고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혹시 연금 상품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재테크보다는요, 노후를 위한 생활비 목적으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신토록요, 이것이 바로 보험회사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김성태 매니저님 얘기를 계속 따르면 네.
보험회사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도 살짝 되는데 아무튼 뭐 전문가의 노후 준비는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직접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발빠르게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연을 듣고 궁금증을 해결해 볼게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별로고 그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내는 상품이 좋다고 하던데요. 무엇이 저한테 좋을까요? 그 예전에 그 연말정산을 두고 그 네. 13월에 월급이라고 보너스라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요즘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좀 팍팍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요. 항상 소득이 있는 분들의 뒤따르는 고민이 바로 세금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이 소득 문제,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연자분처럼 연금의 경우 뭐 세금을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 이것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예. 어떤 게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연금 상품에는 크게 두 가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네. 납부하는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있고요.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비과세를 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납부하는 단계에서 받을지 수령하는 단계에서 받을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게 더 많다, 적다, 이 부분은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 사람들의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재무적 은퇴 준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세액공제 상품으로 인한 세금을 환급받잖아요. 자, 그 돈을요. 소고기를 사드시지 않으시고 다시 연금에 재투자하실 수 있으시다면 세액공제 상품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세액공제 받은 돈을 재투자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다른 데 소비하신다면 나중에 받는 연금 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 유리하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분들 만나 뵈시면요. 이 두 가지를 갖고 고민하시다가 결국 실행을 하지 않고 고민만 맞아요.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자,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고민만 계속 하지 말고 결국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원금 수령 전이냐 후냐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챙겨가자라는 쪽에 조금 더 키포인트 맞춰주셨네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연 정리하고요. 다음 사연 이어가시죠. 저는 이미 은퇴한 60대입니다. 운 좋게도 요즘 간물주 소리 듣는 임대업을 하고 있어서 매달 일정하게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아들만 셋입니다. 전부 장가를 가지 않아서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꽤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임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매매해서 목돈이 생겼습니다. 투자 상품으로 은퇴 자금을 만들고 싶은데 은행은 금리가 너무 낮아 펀드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간물주가 드디어 오셨네요. 맞아요. 이런 분들 걱정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도 결국 걱정이 있네요. 그쵸. 아드님이 세 분이시면 뭐 장가 갈 때 좀 큰 돈이 들 수도 있으니까. 건물이 세 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뭐 하나 처분해서 목돈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좀 잘 굴려가지고 그렇죠. 소득을 더 창출해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윳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 투자 상품은 이제 펀드와 같은 간접 상품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판매사에 가셔서 이제 추천을 받으실 거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자, 펀드는요, 위험 등급으로 1에서 6등급까지 나눠집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요, 투자 위험도가 낮아지는
거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60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격적인 투자보단 안정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4등급이나 5등급의 펀드 상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게 주식 편입 비율이요. 최대 40% 이내인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은퇴 자금은 장기 목적 자금이기 때문에요.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 비율을 더 높이 갖고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2%밖에 비중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끝으로는요. 이 펀드를 선택할 때요. 최소 3년 이상. 운용된 펀드 중에서요, 비교 지수라고 합니다. 벤치마크 대비 평균 수익률 이상을 올린 상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딱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펀드 판매회사에 딱 가셔서요, 네. 저는 위험 등급이 4에서 5등급인 상품에, 국내보다는 해외에 분산 투자되는 상품 중에서 3년 이상 운영된 벤치마크 대비 평균 수익을 낸 상품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호객님이 아닌 고객님으로 대접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수준에 따라서요. 네. 이 판매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좀 정리하셔서요. 꼭 고객님의 대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적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딱 그러니까요. 문구를. 저도 적어놨어요. 네. 위험 등급 4에서 5등급인 걸로 국내보다는 해외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3년 이상? 네, 최소 3년 이상. 네. 길면 길수록 더 좋은 겁니다. 네, 3년 이상의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해보자. 3년 이상의 네. 벤치마킹, 비교 지수보다 네. 평균 이상 수익률을 낸 상품. 다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이 있으니까요. 네. 그 기준점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처 다 기억을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꼭 보탬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네. 김성태 웨스 매니저님께서 그럼 마무리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참 고치기가 어려운데요. 이 미루는 습관은 자연스러운 우리 내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프루덴셜 생명에서요, 일반인 24명을 대상으로요, 상당히 귀찮은 문제를 2번에 걸쳐 푸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A와 B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A 그룹에게는 1차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휴식 시간을 줬고요. B 그룹은 휴식 시간 없이요. 2번의 테스트를 연달아 시행을 했습니다. 자, 1차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요.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지금 현장에서 2차 테스트를 해도 되고, 자, 집에 가서 해와도 된다라고 선택의 기회를 줬습니다. 자, 그 결과요. 휴식을 취한 A그룹은 현장에서 모든 테스트를 맞춘 반면, 자, 그 휴식을 취하지 않는 B그룹은 3분의 1이요. 집에 가서 풀어오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실험에서 이제 중요한 결과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뇌는요,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퇴 준비의 필요성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잘 준비가 되지 않으시죠? 혹시 이 이유가 우리 뇌의 피로도가, 스트레스 정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은퇴 설계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라. 피곤하기 전에, 고민되기 전에 해라.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생은 또 뭐 행동하면서 이뤄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행동부터 하면서 은퇴 준비, 노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산 관리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있죠. 네, 오늘은 또 노후 자산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은퇴 플랜 평생 소득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